안녕하세요. 또 돌아왔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을 잘 보냈습니다. 산책 모임도 참석하고 영화도 보고 글쓰기 모임도 참석하고 또 운동도 하고 그렇게 알차게 주말을 보냈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말을 보내셨나요? 부디 즐겁고 건강한 주말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스 영상은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참석했던 소설의 집에서 그 G펜을 가지고 펜화로 만화를 그리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 참석해서 그렸던 것들입니다. 저는 이제 남한삼성의 한 장면을 그려봤는데 펜이 사각사각거리는 게 감촉이 되게 좋긴 한데 아무래도 좀 어렵더라고요. 좀 번지기도 하고 아무튼 어째저째 그림은 완성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복에 관해 얘기하려 합니다. 지난 시간에 조금 부정적인 단어로 운을 뗐으니까는 이번 주에는 좀 긍정적인 단어를 골라봤어요, 일부러. 근데 저는 좀 부정적인 사람이라 부정적인 단어를 보면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는데 긍정적인 단어를 보면은 생각이 잘 안 나서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행복. 행복이 무언지 정의 내리는 데만 해도 하루 종일이 걸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은 행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작게는 할 일을 다 마치고 편하게 쉬는 순간, 그런 걸 행복으로 느낄 수 있고, 큰 돈을 벌거나 목표로 했던 무언가를 잃었을 때도 물론 행복을 느끼게 되죠. 오늘은 제가 겪었던 행복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행복이라고 한다면 부모님께 칭찬받는 거 그게 제일 큰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두 분 다 바쁘셔서 자주 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셔도 볼 때마다 칭찬을 해주시는 편이었지만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칭찬에 좀 인색하셨어요. 왜냐면 어머니는 이제 부모님께 칭찬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이죠.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지금의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지만 그때는 그런 걸 잘 몰랐으니까 어머니한테 칭찬을 받는 날은 정말 기분이 좋았죠. 근데 웬만해서는 칭찬을 잘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행복을 느낄 때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먹을 때 행복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집은 먹는데 돈을 아끼는 편이 아니었어가지고 집에 돈이 별로 없을 때도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곤 했습니다. 아버지 레스토랑 하실 때 가게 일 마치고 늦게 집으로 올라오면 아버지랑 형이랑 같이 집 근처 우동 포장마차에서 우동을 포장해 와서 야식으로 자주 먹었고요. 또 시간이 될 때면 시장의 보리밥집에서 고등어랑 보리밥을 먹고 또 자주 가는 중국집도 있어서 거기서 짜장면, 짬뽕, 우동 이렇게 먹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집 근처 돼지갈비집을 갔었는데 형이랑 저가 둘 다 초등학생이었을 때였는데 형이랑 저랑 돼지갈비를 7인분을 먹었어요. 아버지가 꽤 미식가셔가지고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함께 음식을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지금도 좀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금방 안 좋아져요. 그리고 또 혼자 밥을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친구가 됐든 누구가 되었든 같이 밥을 먹을 때는 돈이 별로 안 아까운데 혼자서 밥을 먹을 때는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빨리 먹고 치우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가 이제 가게가 어려워지고 저희는 이제 이곳저곳을 또 돌아다녔는데 고향을 빠져나와서 맨 처음에 저희가 간 데가 경기도 화성 근처의 어느 그 크리스찬 공동체 마을이었는데 거기서도 얼마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월세 저기 월세 이렇게 살다가 그때 부모님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살던 집이 엄청 낡은 집이었는데 천장에는 쥐가 다니고 단열재 없이 진짜 콘크리트 벽으로 지어진 슬레이트 건물이었어요. 화장실도 집 안에 없고 집 밖에 그 흔히 얘기하는 그 푸세식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고 방 한 칸에 5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서 지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가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고민하고 그러셨는데 정작 저는 가족이 다 같이 한 방에 모여서 자는 게 좋아서 행복하다 그렇게 철없는 말을 하고 그랬었다고 하네요. 이제는 20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저는 그때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면은 이제 화장실이 이제 재래식 화장실이라고 했잖아요. 저희 형이 은근히 겁이 많아가지고 혼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화장실 갈 때면 항상 저 깨워가지고 그 변소 문 앞을 지키게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그때는 짜증났지만은 지금은 그냥 재밌는 추억이죠. 그리고 다섯 식구가 한겨울에 패딩 입고 옹기종기 모여서 딱 붙어서 자기도 하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거기서 초등학교를 졸업했었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 학교에서 돈을 한 10만 원 정도 받았어요. 이게 아마 어려운 가정 형편 가진 아이들한테 골라서 주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해서 받은 건 아니었고요. 아무튼 그 졸업식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 눈이 진짜 많이 내리는 날이었거든요. 그 돈으로 이제 가족이 중국집에서 밥을 먹고 그 중국집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때 저 졸업식 사진 찍어준다고 일회용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눈밭을 헤치면서 저희 가족이 집에 돌아오는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뭐든 다 재밌었어요. 근데 행복이란 게 또 꽤나 빨리 기억에서 사라져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떠오를 때가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되게 많은 행복한 일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학교 때 학교 마치고 아버지 가게를 도우면서, 그때 아버지가 이제 짜장, 우동, 김밥 이렇게 팔던 가게를 하셨거든요. 그 가게 도우면서 우동 한 그릇 먹는 시간, 그리고 하루에 3,000원씩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시티백 타고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리고 중학교 때 같은 반에 이제 짝사랑하던 친구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었는데 뭐 돌아다니다가 스포츠 신문이나 이런데 그 신문 기사 같은 게 나오면은 오려뒀다가 한 번씩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첫사랑도 있었고 처음으로 손을 잡아본 날도 있었고, 졸업하고 취직해서 입사한 다음에 제가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이제 집에 쓸 자동차를 샀어요. 모닝을 샀던 기억, 그리고 그 모닝을 타고 여행을 아버지랑 같이 갔던 기억. 지금은 이런 기억을 쥐어짜내야 떠오르고 그렇지만은 그때는 정말 행복이었죠. 말 그대로 행복이었어요. 즐거웠고,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닌데 저는 한 2년 전부터 간단히 일기랑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일기랑 이런 걸 다시 뭐 펼쳐보지는 않고 뭐 그렇긴 한데,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행복했던 것들이 조금 더 머릿속에 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록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은 돈이 많을 때도 가난할 때도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때 집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직장에 다닌 지 몇 년 뒤에 대출을 조금 받아서 한 빌라의 꼭대기 2층 집을 구매했어요. 방도 3개, 테라스도 되게 넓었거든요. 거의 저희 집 반만한 테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을 장만했으니까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쉽게도 그 빌라가 그렇게 잘 지은 건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자들도 계속 조금씩 있었고, 그리고 관리 이런 것들도 어려워서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서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조금 불안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막 집이 무너지거나 뭐 이런 악몽을 꾸곤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파트는 그래도 빌라보다는 관리가 좀 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악몽을 꾸진 않았는데 결국 이제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도 팔고 지금은 또 다시 월세 인생이 되어버렸네요. 이런 시간 속에서 얻은 결론은 집은 내 행복의 전부가 될 수 없다. 물론 행복한데 집 있으면 좋죠. 집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근데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진 않다. 뭐 이런 정도의 답만 얻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행복하게 했던 것들이 더 이상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는데, 예를 들면 저는 작은 장난감, 레고, 피규어 이런 거 모으는 게 취미였어요.
그래서 그런 거 살 때마다 소소한 행복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집에 그것들을 둘 공간이 없다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장난감을 모으질 않았어요. 이제 장난감이 행복이 아니라 짐이 돼버린 거죠. 이거를 이제 집에다 놓으면 어차피 잘 쓰지도 않고 가지고 놀지도 않는데 집 공간만 차지하고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저는 음식 중에 치킨을 엄청 좋아해서 진짜 일주일에 막 3번씩 치킨을 먹고 막 이랬던 적도 있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지금은 1인 1닭도 어렵고 치킨을 한 번에 처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치킨을 잘 안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혼자 있을 때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럼 뭘 먹냐 하면은 햄버거 세트를 자주 먹어요. 감자튀김도 좋아하고 햄버거도 좋아하는 편인데 집 오는 길에 이제 버거킹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는 길에 쿠폰으로 세일하는 세트 딱 먹고 들어오고. 근데 이것도 언제 질리는 날이 오겠죠? 또 제가 어렸을 때 혼자 지냈던 경험이 커서 그런가 아직도 저는 혼자 있을 때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가 더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소수랑 있을 때가 저는 가장 큰 안정감과 행복을 느끼는데 한때는 그런 거에 너무 목을 매가지고 주위 사람들을 많이 피곤하게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끼고 그랬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 계속 의지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 귀찮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근데 지금은 운동도 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뭐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 외로움을 느낄 시간을 안 주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 그럭저럭 이제 돌아가는데, 이것도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언젠가 또 한계가 있고 저는 또 새로운 고민을 안게 되겠지만은 당분간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행복에 대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행복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시나요? 이 유튜브를 보고 듣는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